지금 65년생 서울대 출신이시고요. 대기업 메이저 통신사에 계셨던 분이세요. 지금 근황을 여쭤보니까 쿠팡에서 물류센터에서 일하신지. 커리어는 계속돼야 된다. 테헤란로 소진 언니. 안녕하세요. 테헤란로 수진 언니입니다. 요즘 구조조정, 희망퇴직, 정리해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나가신 분들도 문제지만요. 남아 계신 분들도 트라우마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코칭을 제가 했는데요. 이직하고 창업에 대해서 코칭 주제를 가지고 오셔서 하게 됐어요. 근데 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직이나 창업에 대한 이런 이슈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회사, 지금 현재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조정과 희망퇴직 이런 것 때문에 자신도 언제 그런 상황에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그 현실을 피하고 싶었던, 도망가고 싶었던 이런 이유 때문에 이직을 생각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본인도 몰랐는데 그랬네요. 사실은 제 안에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이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그래도 지금 이직 계속 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다른 회사 가셔도 똑같은 거라는 거 우리 얘기 나눴잖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저 좀 용기를 내보고 더 여기서 버티면서 도망가지 않고 한번 현실을 타파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전에 우리 영상에 나오셨던 게스트분도 그랬지만 한번 회사에서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다 보면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직해도 또 직장을 가져도 지금 이 회사에서도 언제 잘린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은 이직해도 마찬가지고요.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내 차례가 오면 당당하게 받아들이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 내고 이 현재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나아가는 방향으로 마음을 다시 고쳐먹으면 어떨까 합니다. 스카이 출신 또 대기업 임원분들, 퇴사하신 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아는 지금 지인분들 또 퇴사하신 임원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셔서 쭉 보니까요. 지금 65년생 서울대 출신이시고요. 대기업 메이저 통신사에 계셨던 분이세요. 지금 근황을 여쭤보니까 쿠팡에서 물류센터에서 일하신 지 4년 정도 되셨다고 해요. 서울대 메이저 통신사 출신 이분이 쿠팡에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신다고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다른 분은 69년생이시고요. 이분도 S대 출신이세요. 엄청 큰 회사의 그룹장으로 나오셨는데 알바 구하기도 힘드시대요. 이력서를 한 30군데 넘게 내셨는데 아무데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또 65년생 은행 지점장 출신 분이 계신데 이분도 2년째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세요. 특히나 은행 지점장으로 나오신 분들은 그 다음에 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70년대 X세대시죠? 서울대 나오시고 또 해외대 출신 이런 분들도 지금 잡서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잡서치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력서를 포탈에 다 올려놓으시고 지금 서류에서 모두 탈락을 하셔서 면접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도대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경우 나 혼자만 이런가?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도 얘기도 못하겠고 그래서 혼자 좀 기죽어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스펙 좋고 대기업 출신들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다라는 거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방에서 슬퍼하지 마시라. 많은 분들이 있다. 위안을 삼으시고 기간을 천천히 두시고 잡서치에 좀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법정 퇴직 나이는 60세이지만 직장인 현실 퇴직 나이는 49.3세로 나와 있어요. 한 50세, 49세 정도 되면 직장에서 다 나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희 같은 지금 헤드헌터들은 이력서 무덤입니다. 이력서가 하루에도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와서 저장하고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베이비붐 세대, X세대의 이력서들입니다. 이 이력서 중에서 임원이신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으신 편인 것 같고요. 대부분은 부장 정도에서 퇴사를 하신 분 같아요. 부장으로 퇴사하셔서 경쟁력을 갖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장 퇴사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겠죠. 그래서 더 어려워지고요. 임원으로 퇴사하셨다? 그러면 조금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 많은 이력서 중에서 저희가 보면서 이분은 어딘가
저가에 셀링이 가능하겠다라는 이력서를 추려내죠. 10개가 들어오면 한 두세 개 정도 어딘가 쓸 수 있겠다 하는 정도고요. 나머지는 언젠가 쓰면 좋겠다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쓸만한 이력서다. 그러면 이제 나이대에서 달라지겠지만 X세대, 그 베이비붐 세대의 이력서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임원, 상무 정도까지 하신 분들의 이력서는 저희가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는 편이고요. 그 이상이다. 그러면 조금 더 괜찮아지지만 그럴 때는 나이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50세가 훨씬 넘었다. 60세다. 그러면 거의 힘들어지고요. 그래도 50대 정도인데 프로필이 나쁘지 않네 라고 한다면 조금 유심히 살펴보면서 어디에 이분을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다양한 기업에 계셨던 분의 이력서가 저희는 가장 흥미로워요. 반면 가장 흥미가 없는 이력서는 한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을 두루 해보신 분, 이런 이력서는 정말 매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 회사에만 계셨다는 거는 이분이 다른 회사에 갔을 때 어떤 정도의 퍼포먼스, 성과를 낼지를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잘했지만 이직을 했을 때, 또 퇴사해서 재취업을 했을 때 적응은 과연 잘할까? 여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반면 이직을 몇 번 해보신 분은 이분은 일단 다른 회사에서 이직했을 때 적응은 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이직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짧게 3개월, 6개월 계셨다? 그러면 적응을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몇 년 정도씩 근무했다. 그럼 그건 적응은 잘한다라는 결론이 난 거잖아요. 일단 몇 번의 이직을 해본 이력서 더 매력적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컨설팅 회사, 대기업, 그 다음에 스타트업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 산업군에서 일을 해보신 분의 이력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회사의 규모나 사이즈, 산업에 관계없이 다 적응을 해내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로 성과까지 냈다라고 하면은 완전 최상이죠. 가장 매력적인 이력서예요. 이 이력서는 스타트업에서도 환영을 하실 테고요. 다시 대기업으로 돌아가신다고 해도 매력적인 이력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하신 분들이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요. 전부 다 전 직장에 대한 험담, 불평불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내쫓는다고? 이러면서 화가 나신 상태가 많이 있죠. 이런 감정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동안에? 다시 나를 좀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즘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퇴사를 하셨네. 이렇게 구조조정이 됐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아니 우리나라 왜 이래? 경기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된 거야? 내가 갈 데가 없다고? 말이 돼? 또 여기서 이제 다시 화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런 스테이지에 가게 되거든요. 대부분은 이런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데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이 스테이지를 다 겪었던 아니면 점프를 하던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성찰, 이력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작성해 보시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고 포탈에 내 이력서를 업로드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마음이 진정되고 나면 지인들에게 나 퇴사를 했어. 퇴직했어. 내가 갈 만한 곳은 없을까? 이렇게 지인분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만남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재취업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잡포탈에도 올려놓고 또 헤드헌터한테도 이력서를 내시고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이런 다양한 절차를 거치는 와중에 가장 재취업에 성공한 케이스가 많은 경우는 지인 추천으로 입사하는 경우입니다. 저 아시는 분도 지금 다음 주에 재취업에 성공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역시 아시는 분이 추천해서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니어들의 재취업은요. 지인들이 있는 회사라든지 지인이 추천한 회사에 임원이나 대표이사에게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죠. 그럼 임원분이나 대표이사분이 직접 그 분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점심 식사를 하든 저녁 식사를 하든 티타임을 하든 이런 와중에 괜찮다라고 하면 2차 인터뷰를 하면서 입사하시죠.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루트를 또 활용해 보셔야 되겠지만 지인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전화번호 보시고 내가 아직 연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락해서 티타임이라도 갖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나 퇴직했다, 일자리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잘 나가던 X세대 베이비 부머들이 나와서 재취업에 성공한 케이스, 연봉은 어떨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봉이 제가 여쭤보니까 와 진짜
반값 할인, 마트도 아니고 직장인 세계에서도 연봉 반값 할인이 말이 되나요? 요즘 실정이 이렇답니다. 연봉 3억 받았던 지인분이 계신데 이번에 어디 입사를 하셨어요. 연봉 1억 5천에 입사하셨다고 합니다. 또 1억 5천 받던 임원분은 연봉 8천에 입사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본인은 당연히 해피하지는 않지만 일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 불안감에 일단은 가고 보자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조금 오래 지켜보면서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적합한 일자리가 나오지 않았대요. 3개월 이상 기다리다가 그래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값 할인 입사를 하셔서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인데 너희들이 뭐가 걱정이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퇴직해서 돈도 없다. 근데 니네들은 지금 배부른 걱정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제가 많이 봤거든요. 대기업 임원이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만들어 놓긴 했지만 힘든 사정은 똑같은 것 같아요. 결혼을 늦게 했던 경우, 또 아이를 늦게 가졌을 때는 아직도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하게 계신데요. 이럴 때는 지금 부모님이 학비를 대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을 안 다닐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결혼 자금도 또 도와줘야 되고요. 이래서 지금 X세대들이 대기업 임원 출신이지만 여전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요. 또 요즘 대치맘 뭐 이런 패러디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녀들을 학원을 많이 보내신다던가 또 기러기 아빠라던가 유학을 보내 있는 상태라던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드는 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쉴 수가 없다. 조바심이 난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반값 할인이라도 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가요? 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이실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커리어는 계속돼야 된다. 테헤란로 소진 언니. 요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용기 내시기 바라고요.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한쪽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나한테 닫힌 문을 보기보다 어떤 문이 열려져 있는지 그쪽을 열심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힘내고 용기 내고 자신을 믿어주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까지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테헤란로 소진 언니였습니다.